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넘어질 듯 넘어지지 않고 있는 증시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는 배신감을 주더니 우리가 또 실망감을 가지고 있더니 희망을 주는 증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 희망을 잃지 마시라고 지금 현재 증시에서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실 전문가님들 모시고 오늘 썰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슈팅스탁 1부 주식설전 진행을 맡은 저는 단타장인 저는 김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금 희망을 놓으니까 오늘은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또 한 주간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오늘도 좀 썰전을 통해서 많이 저희가 체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기업들 연이어서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정말 그렇죠.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뭐 실적 발표 이슈도 있을 것이고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이제 50조가량의 유동성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뭐 재건이라든지 건설기계, 뭐 건설 이런 섹터들도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드디어 증시가 너무 힘들고 경기가 힘들다 보니 다시 한번 또 유동성 공급이 나오는 것인가? 어게인 2020년도를 우리가 이제는 저점을 딛고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인가? 희망을 많이 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전략들 오늘 또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채권 시장에 투입되는 50조 원 규모의 유동성이 과연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잠시 후 썰전 시간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샵 3772번으로는 함께하고 싶은 전문가 이름을 보내주시면 노란톡 링크까지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노란톡에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빠르게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앵커님?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슈팅스탁 1부 주식설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4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악재가 산적해 있긴 하지만 이 레고랜드발 유동성 공급 압박에 정부가 50조 원의 유동성 공급 조치를 발표한 점이 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코스피 흐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오늘은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를 나타내면서 1.04% 오른 2,23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장중 한때 2,250선을 넘기기도 했는데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줄이면서 오늘장 2,230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000억 원, 3,000억 원 넘게 매도를 했고요. 개인이 오늘은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항공주를 위주로 담아갔고요. 기관은 시가총액 상위주를 위주로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흐름도, 코스닥 흐름도 체크해 보시죠. 자,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 넘게 오른 688포인트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장중 2.8% 넘게 오르면서 700선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700선을 넘기지 못하고 680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수급 체크하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 기관이 매수 우위를 기록을 했고요. 개인은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 외국인은 미디어주를, 기관이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매수를 했는데요. 자,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은 전장보다 소폭 내린 1,439원 70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1,430원에서 출발한 환율이 장중에 1,440원에 재돌파하기도 했는데요. 달러 강세가 진정이 되면서 1,440원 안쪽으로 장을 마쳤고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1,440원을 돌파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첫 장이었던 월요일장 흐름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금 증시 상황에서 과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어떤 방향성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지 우려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뭐 환율은 그다지 많이 안정이 되고 있질 않고 1,400원대 하단으로 이제 자리를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어찌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을 비롯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파월의 어떻게 보면 유동성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기에 오늘 또 두 전문가님들의 어떻게 보면 이 브리핑 그리고 시장을 보는 눈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 3분기 실적 시즌, 이제 10월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죠.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정부의 유동성 공급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전문가님들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비드 전문가님과 적풍 전문가님 또 이제 자리해 주셨고, 오늘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께 질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시장이 뭐 또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어요. 네네. 이제 어떻게 보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뭐 비둘기파적으로 돌아섰다가 뭐 다시 매파로 갔다가 또 지금 어느 정도 비둘기파로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제 맞습니다. 긴축 속도를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럼 이제 바로 다음 주가 또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인데 다음 주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공격적으로 인상은 안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다음 맞습니다. 주 미국 기준금리 행보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은 뭐 그거는 뭐 이제 연준의 생각에 뭐 따라 이제 좀 결과가 달려있고요. 나오겠지만 네. 저는 그 이제 11월에 뭐 금리 인상 얘기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좀 시장이 긍정적으로 돌아서는 그런 그 반응들은 아무래도 이제 뭐 금리 긴축의 속도를 확 줄일 수는 당장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발언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9월 달에도 그랬고 뭐 6월 달 FOMC 이후에 시장 영향이 굉장히 좀 컸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마찬가지였죠. 뭐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금리 인상의 방향을 좀 줄인다라고 하면은 그건 당연히 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으로 진행을 하든 뭐 지금의 이제 뭐 속도를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지금 그런 기대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그 지난번에도 그렇고 FOMC 그 의사록 발표들을 앞두고 있으면서 많은 연준의 좀 주요 인물들이 그런 언급들을 좀 많이 했죠. 지금 금리 인상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제 부작용들이 좀 우려가 많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장에 호재성 내용들이 막 많은 거는 아니지만 지금 충분히 그 증시 자체가 많이 내려와 있다라는 거, 굉장히 모든 기업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좀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악재들이 조금씩 좀 옅어지고 있을 때, 강도가 좀 줄어들 때는 또 최고의 그런 호재성 내용들이 좀 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여기에서 금리 긴축에 대해서 강한 무드로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내성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좀 많이 내려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 다음 금리 인상 결정을 앞둔 시점 안에서는 좀 흔들릴 수 있으나 지금 시장에서는 충분히 또 내성이 생겨가고 있고 바닥 잡기에 대한 시도들이 그다음에 그런 그 언급들이 그다음에 그런 이제 뭐 정부의 그런 이제 뭐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뭐 좋은 시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사이클이 좀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 투자자분들도 또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늘 또 방송을 즐겨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비드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즐겨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또 적풍 전문가님께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사실 지금 증시가 많이 또 고점 대비해서 떨어지기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외인 매수세도 반등을 주면서 살짝씩 들어오는 모습. 거기다가 뭐 파월의 이런 비둘기파적인 이 긴축을 어느 정도 좀 완화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뉘앙스의 발언들도 나오면서 이 정도면 하긴 많이 떨어지긴 했지. 이제 서서히 좀 올라갈 때가 되긴 했지. 하면서 시장에 갑자기 뭐 호재거리 기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는 네네. 부정적인 얘기들만 나오다가. 그렇죠. 참 이런 거 보면 그냥 시장 오르면 거기에 맞춰서 끼워 맞추기식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끼워 맞추기식. 이게 과연 이게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정말 이게 하루 한치 앞으로 이제 좀 못 볼 만한 그런 증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그래서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이게 속임수 반등이 아니냐 아니면은 뭐 이제 아니다 이제 대세 상승이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시장의 분위기가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렇죠. 이제 11월 8일 날에 예. 미국에 또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선거라는 게 이게 뭐 대선만큼은 아니지만 대선에 거의 뭐 버금갈 정도로 큰 빅 이벤트다 보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승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은 선거 끝나고 나서 뭐 잘못된 거를 바로 잡더라도 지금 일단 질러놔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국제유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니까 전략 비축을 풀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카드를 좀 사용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투표를 하는 것보다 어쨌든 떨어진 상태에서 좀 안정된 상태에서 투표해가지고 중간 선거를 아마 이기기를 바랄 거예요. 그동안에 역사적으로 항상 중간 선거는 야당이 항상 강세였기 때문에 그거를 뒤집어 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중국이나 러시아나 또 이런 미국이랑 반대 측면에 있는 나라에서는 이번에 어떻게 하면 바이든한테 흠집을 내볼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창과 방패의 좀 그런 대결인 것 같고 지금은 그래도 미국의 존재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뭐 상황이 좋지 않은 곳들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일단 선거 전에 안정을 시켜놓고 선거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에 최근에는 오히려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아 그래? 그럼 미국에서 또 뭐 부양책이 나오겠지 이래가지고 악재가 나오면 반등하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어 왔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잠깐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의 금리 인상도 뭐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한 게 또 선거 전에 금리 또 많이 올려놓고 선거하면 또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11월 8일까지는 미국에서는 어떻게든지 좀 안정을 좀 시켜놓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봐야 될 것 같고 중간 선거 이후가 좀 저는 좀 요동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까지는 좀 현재 분위기 뭐 즐기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올라가는 종목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풍 전문가님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즐기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굳이 뭐 오를 만한 기업을 투자를 안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11월 2일에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이제 또 발표가 되게 되는데 11월 8일 중간 선거를 의식해서 사실상 이 기준금리를 예상치보다 높게 올릴 가능성은 좀 없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계속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중간 선거라는 것은 야당이 또 우세했기 때문에 현재 집권 여당에서 아무래도 좀 질러봐야 될 만한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좀 우호적인 스탠스로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좀 갖가지 이제 호재성 이벤트들을 양산해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저는 이런 것까지는 생각을 잘 못했는데 중간 선거 역시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런 호재성 이벤트들이 나온다. 그래서 중간 선거 이후가 오히려 조금 힘들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11월 8일 이전 중간 선거 전까지는 계속 우호적인 이벤트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상황을 봐가면서 긴장은 해야 되겠다. 이러한 포인트들 잘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그리고 뭐 오늘이죠. 호재성 이벤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주말간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요. 자, 그렇다면 11월 8일 전까지 이런 이벤트들 계속 나올지 첫 번째 썰전 이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힘들었던 증시 오늘 첫 번째 이슈 상당히 괜찮았죠. 성적표 공개가 이제 됩니다. 3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10월이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 워낙에 예측치들이 낮았었기 때문에 적당히만 선방을 해도 굉장히 이제 시장이 우호적인 방향성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많이 예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실망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만 선방해주면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께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시장에서 많이 기대도 안 하고 있고 경기 침체다 보다 해서 실적도 안 좋을 것이다. 미리 지레 겁먹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어느 정도만 선방을 해주면 이게 깜짝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시장에 이제 또 상방 추세를 돌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이제 그 단타장인
앵커님이 그런 얘기를 좀 했었죠. 시장의 방향에 맞춰서 뉴스를 좀 끼워 맞추는 식의 좀 맞아요. 그런 흐름들이 사실 하락장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고용지표 같은 경우에서도 뭐 고용지표가 좀 미국에서 잘 못 나온다. 그럼 못 나와서 이제 아래로 때리고 그다음에 또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경기가 좋아지는 거니까 긴축을 더 세게 때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또 우려감이 되고 뭐 입맛에 맞춰서 또 해석하고 그쵸,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사실 뭐 지난 분기라던가 우리나라의 또 메인 대기업들이 실적을 그렇게 막 못 내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뭐 무난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과연 뭐 다음 분기는 어떨 것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시장의 분위기를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좋은 실적들도 좀 나쁘게 해석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았었는데 저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약간 좀 바닥에 대한 인식을 좀 보여주는 듯하고요. 앞서서 말했던 뭐 중간 선거 전에 뭐 그런 이제 바이든의 그 입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은 긍정적인 뉴스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좀 더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약간 좀 희망적인 해석들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그중에 이제 우리 또 메인 기업들이 실적 발표에서 선방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호재 느낌으로 좀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미증시 안에서도 최근에 뭐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더 잘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기술줄의 또 반등을 이끌어주기도 하고 미증시의 금요일 날 또 좋은 분위기를 좀 이어가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좀 기대할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27일에 삼성전자가 그 이사회 그 모집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첫 번째는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이제 그 승진에 대한 논의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그다음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지금 뭐 잠정 실적 얘기들도 이제 뭐 대기업들이 좀 나온 내용들도 있고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하면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뭐 중소기업들까지 이렇게 쭉쭉쭉쭉 실적 시즌이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다음 분기에 대한 뭐 부담감도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코스피 대장에서의 반도체는 약간 뭐 좀 전망들을 좀 좋게 놓고 보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뭐 그 기타 다른 뭐 이제 코스피에서는 시총 상위가 이제 뭐 반도체 종목들이 이제 우선시 되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제약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상위 종목들의 랭킹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분위기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서도 이제 2차 전지의 분위기가 좋았고 실제로 뭐 LG 엔솔이라던가 아니면 최근에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 뭐 잠정 실적 안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보여지고 실제로 뭐 분위기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기대감이 거의 없었던 쪽이 또 이제 제약 섹터 쪽의 분위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던가 아니면 뭐 셀트리온 쪽에서도 뭐 실적 가지고도 되게 좋은 얘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좀 필요한 부분이고 같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남은 뭐 10월 달이라던가 11월 초에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반등의 명분이 좀 되어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2차 전지 그 종목들의 분위기와 그다음에 실적 흐름폭들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환율이 아직까지는 뭐 1,440원대 이때에서 잡히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고환율의 이제 영향으로 뭐 자동차라던가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기업들이 이제 수혜를 좀 많이 받는데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그 리콜에 대한 부분 거기 이제 그 재무제표에 이번 분기에 좀 반영이 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약간 기대감이 조금 덜해졌죠.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뭐 이번 실적 시즌 안에서 실적 부근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좀 주도 섹터와 주도 업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아니면 뭐 삼성 SDI 아니면 뭐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의 신고가 흐름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큰 대장과 큰형님 역할하는 종목들도 이미 또 좋은 위치와 좋은 상승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차 전지 아니면 이제 뭐 배터리 사업에 뭐 신규 투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주들도 이제 테마주로 떠오르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남은 그 3분기, 4분기 시즌 안에서는 이런 그 뭐 2차 전지 뭐 대장주의 흐름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뭐 중소형 종목들의 그런 이제 랠리들이라던가 순환매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좀 해보시고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 쪽을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주고 계십니다. 다비드 전문가님께서 아무래도 상한가 도전주라든지 편입 종목들이 대부분 또 2차 전지와 그리고 전기차 쪽의 종목들을 집중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전망 역시도 상당히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실적 시즌에 맞춰서도 예상외의 실적 선방을 또 해줄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 25일 바로 내일이죠.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코카콜라, 알파벳 같은 이런 우량주들. 그리고 아까 이제 반도체 쪽과 2차 전지 쪽에서 얘기가 나왔던 삼성전자 이후 이제 SK하이닉스와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26일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의 메타도 26일 날 실적 발표를 하고요. 이번 10월 마지막 주에 정말 많은 대기업 그리고 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연달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실적 발표가 과연 예상 외에 예상보다 이제 뛰어넘는 실적을 보여줄지 혹은 예상을 밑도는 실적을 보여줄지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풍 전문가님, 지금 사실 뭐 우량 기업들도 그렇고 여러 기업들이 지금 실적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전반적으로 이런 우량 기업들 그리고 뭐 테크 기업들, 성장주들의 이러한 실적들 과연 예상치보다 좋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에 따라 시장도 많이 출렁일 것 같습니다. 네네네. 뭐 현대차라든지 포스코케미칼도 이제 내용을 좀 준비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러한 기업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량 기업들은 실적이 어떻게 나올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일단 저는 이번에 오늘 이제 정보들을 좀 이렇게 취합하고 주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네. 이변은 없다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이변은 없다. 네. 예상대로 흘러갈 것이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인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 인식이 이 업종은 좀 별로야 싶은 업종들은 실제로 잘 못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상황이 안 좋아도 일단 인식이 괜찮은 업종들은 지금 잘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 나온 거를 좀 보니까 이제 기사 내용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제 품질 비용으로 1.4조 원을 털고도 실적 선방을 했다. 이거는 뭐냐면 같은 내용을 보고 되게 긍정적으로 쓴 기사거든요. 그러니까 1.4조 원이 뭐냐면은 엔진 결함으로 인한 리콜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는 리콜을 했다는 거는 뭐 어쨌든 뭐 제품에 문제가 있으니까 한 것이고 이거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저렇게 긍정적으로 기사를 써봤자 어차피 우리 투자자들의 인식이 자동차는 지금은 좀 미국의 IRA 때문에 좀 별로야 싶은 것들이 확 아직 뒤집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직 투심이 좀 안 좋은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계속 다운시키고 있고 솔직히 요즘은 뭐 공매도만 신났죠. 공매도는 뭐 매일 수익내는 구조니까. 그래도 자동차 쪽은 완성차 쪽은 아직 좀 힘든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는 뭐 자동차주 중에서도 중소형주는 괜찮을 수는 있는데 대형주는 좀 어렵지 않나. 그리고 반면에 이제 포스코 케미칼 쪽을 보면은 요즘에 이제 배터리 쪽에 대한 인식이 뭐 굉장히 좋아요. 실제로 뭐 우리 3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SK가 좀 약하지만 배터리 사들 다 올라가고 있고 배터리 소재 쪽에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배터리 업종 이거 말고도 실제 뭐 실적과는 무관하게 테마로 엮여서 올라가는 종목도 되게 많고요. 또 제가 우리 또 지난 시즌에 지난달에 우리 또 이전 방송에서 왕좌의 게임에서 드렸던 종목들 배터리 관련주들이 또 요즘 또 많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어떤 기업인가요? 대표적으로 우리 뭐 유일 에너테크 이런 종목들 흐름 보시면은 지난 이제 9월 말 대비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15,000원대 있다가 이제 19,00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저는 뭐 더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흐름이 나쁘지 않고 지금도 매수할 만하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충분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소한 뭐 전고점 22,000원 이상까지 전 열려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또 실적으로 말씀드렸던 뭐 아모그린텍 같은 종목들 요것도 요즘 제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이 16,000원이랑 14,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더 무너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서 좀 자리를 만들어 가다가 또 역시 또 신고가까지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 배터리에 대한 분위기들이 좋은 상태 그리고 제가 이 두 종목을 추천드린 이유가 실적이 되게 좋아서였거든요. 올해 정말 역대급 실적이 나올 것이다. 네, 그랬던 거기 때문에 이번에 3분기 실적에 이런 어떤 인식을 좀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좋은 실적을 가진 종목들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부터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 실적들이 이제 다 나옵니다. 반도체 기업들 뭐 다 나오는데 이번에 그 테슬라 실적이 지난주에 나왔어요. 근데 테슬라 실적을 좀 보셨겠지만은 이번에 테슬라 실적이 뭐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고 좋게도 해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막상 주가가 움직인 거를 보면은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좀 깨졌거든요. 주가는 바닥을 이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런 모습이라서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테슬라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실적이 나온 부분인데 그러니까 실적이 어떤 주가의 분위기를 뒤집기는 좀 힘들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미국 실적 시즌에 대해서 그다지 뭐 기대를 하지는 마시고 그냥 지금은 돈이 좀 많이 들어오는 업종을 좀 공략하는 게 맞지 않나. 미리 예측하는 것보다는 지금이야말로 좀 대응의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는 이번 어떤 뭐 실적 시즌이 좋아가지고 막 다 같이 간다 그런 것보다는 좀 소수 종목들, 소수 업종 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잘 잡으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우리 또 요 방송이나 노란톡방 또 공개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이 뉴턴 역시도 이 집단의 광기는 예측할 수 없었다고 얘기했죠. 지금 현재 증시에서 해석되고 있는 이슈들, 뭐 현대차 이슈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부분은 리콜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악재로 해석할 수 있을 만한 이슈인데 이것도 호재로서 인식을 한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이걸 우리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집단 대중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해석하느냐 여기에 따라 똑같은 기사여도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렇기에 주식이 더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적풍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러한 내용들 좀 더 심도 깊게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적풍 전문가님 노란톡 입장할 수 있는 노란톡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하단에 이제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고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서 QR코드 바로 이제 갖다 대시고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계속 소통해 계시고 그리고 계속 이벤트적인 부분들이나 주요 뉴스들 가지고 계속 소통해 주시니까요. 적풍 전문가님의 노란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바로 두 번째 썰전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썰전 주제는 건설주 정부 50조 원 유동성 공급 조치에 껑충 이제 뛰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쪽도 움직임이 나왔고 뭐 네옴시티 관련주라든지 최근에 뭐 재건이니 인프라니 이런 섹터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심지어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죠. 여기에 관련된 내용 이어서 적풍 전문가님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계속 호재거리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평소에도 네. 사실 이런 이슈는 있긴 했거든요. 계속 있었죠. 네, 계속 있어 왔는데 증시가 올라가니까 좋은 기사들을 계속 갖다 붙이고 증시가 떨어질 땐 자꾸 나쁜 내용만 그쵸. 이제 사람들이 또 보고 이러니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중심리를 예측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너무 단편적이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이슈가 정말 이제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지도 정말 궁금하고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가 또 수혜를 노려볼 만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관심 있게 보는 섹터나 종목 혹은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건설 업종이 이번에 이제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맞아요. 한번 이제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죠. 아직 그게 어떻게 보면 악재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직 근데 일이 벌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막으려고 하는 중이거든요. 아직 네. 터지지는 않았지만. 근데 이게 예전에 우리 리먼 사태도 결국 이제 부동산으로 시작된 게 이제 금융기관으로 옮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기 때문에 이제 뭐 과거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수준을 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50조 원이 이제 유동성 정부가 50조 원 플러스 알파를 준비했다라고 이제 하고 우리가 사실 많이 기다리는 게 우리 증안펀드라는 게 있잖아요. 이 증안펀드 규모가 1조 원 정도가 1조 원이 안 돼요, 이게. 근데 이번에 어쨌든 채권 시장에 50조 원을 푼다라는 거는 증안펀드의 뭐 50배 정도의 규모인 거니까 이거 어쨌든 시장에 안정되는 부분은 맞아요. 맞기는 한데 솔직히 저는 이게 얼마나 좀 약발을 할지는 좀 저는 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건설 업종이 올라오고 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 기관이 많이 우리나라 주식을 좀 샀는데 제가 뭐 준비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오늘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이 좀 들어왔던 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중국장에 오늘 폭락이 좀 나와가지고 홍콩도 오늘 엄청 빠졌어요. 그래서 중국 홍콩에서 좀 어떤 대피성 자금이 좀 아닐까. 그쪽은 지금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의 이제 임기 3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좀 정치적인 불안감 때문에 저는 좀 자금을 좀 피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어쨌든 뭐 말씀하신 대로 끼워 맞추기성 기사일 수 있지만 일단 정부의 저 효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돈은 들어오고 있고 건설주가 요즘 뭐 우크라이나부터 해서 막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유럽에서 많은 얘기들을 좀 전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서울시를 이것저것 뜯어 고치겠다 하는 것들이 인프라주 전반적으로 좀 호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까지 건설주에 대한 악재들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다면은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HDC 현대산업개발 같은 종목도 솔직히 지금 저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장기 투자 관점에서는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예제를 들자면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낙폭과대주에 있어서는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는 좀 볼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중소형주들은 이미 뭐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 그래가지고 일단 건설주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부의 정책은 아직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적풍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으로 인한 수혜는 조금 더 관망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건설주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래도 굉장히 낙폭과대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의 투자는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적풍 전문가님께서 온라인 공개 방송 준비해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사실 이러한 이슈들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이벤트들 속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정말 궁금해요.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수익을 내려면 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11월 8일 중간선거 전에 네네. 한 번 정도 또 이렇게 수익을 좀 내고 나왔으면 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좀 그런 비법이 있을까요? 요즘 우리 또 MC님께서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요즘에 좋은 뉴스가 별로 없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뉴스도 간밤에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뭐라고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냐면 아직 우리는 약세장이다. 약세장 우리는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드려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매매를 해야 됩니다. 아무리 뭐 무슨 뉴스가 나와 하더라도 우리는 약세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약세장에 맞는 매매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 이 매매법으로 거의 매일 수익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장이 계속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아직 우리 시장이 정말 좋은 흐름이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삼성전자를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아직까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정말 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 쏠리는 그런 종목들을 계속 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뭐 내일 장이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준비한 시장이 내려간다면 이런 종목을 보세요 라고 하는 약세장 매매법에 대해서 오늘도 설명을 드릴 거고 저희 관심주까지 공개해 드릴 거니까요. 또 많은 분들 오셔서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락장의 강한 전문가님이시죠. 적풍 전문가님 오늘 방송이 끝나고 바로 8시부터 온라인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현재 증시가 좋지 않은 하락장, 약세장 상황에서도 돈이 들어오는 기업과 그리고 종목들, 섹터 이러한 쪽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신 만큼 여기에 관련된 섹터와 종목들까지 공개를 해준다고 하시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참여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100% 무료로 모든 분들 참여가 가능하시니까요.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슈팅스탁이라고 입력해 주시고 공개 방송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바로 8시부터 시작하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미리 접속할 준비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비드 전문가님께 똑같은 이슈 또 안 물어볼 수가 없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뭐 이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정부의 이런 유동성 공급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봐야 될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이슈에 대해서 안 좋은 쪽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드디어 이제 정부에서 악재를 통한 유동성 공급 정책을 이제 또 내놓다 보니까 이제 증시를 들어올리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사실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막에 나가는 것처럼 뭐 껑충이라는 단어를 쓴 건설주 껑충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네. 사실 오늘 뭐 대형주들 건설주들 움직였던 거 보면 뭐 GS 건설이라던가 아니 뭐 대우건설 뭐 이런 종목들은
껑충 뛰긴 했는데 다시 내려왔어요. 그냥 점프 뛰고 다시 뭐 내려오는 그런 그림들이었고 전반적인 추세를 돌릴 만한 뭐 핵심적인 거래량이라던가 아니면 뭐 분위기 반전 이런 것들이 좀 세게 나오지는 않았고 오히려 이제 좀 그 소형 종목들 뭐 중소형 종목들이 좀 변동성을 좀 세게 보여주는 그런 효과들은 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뭐 비슷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이 이제 뭐 그 뉴스에 그러니까 분위기가 조금 좀 개선되는 상황에서는 같은 뉴스에 대한 해석들도 이제 다르게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이제 뭐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그 효과가 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에 그 레고랜드 사태가 막 좀 기업들의 줄줄이 도산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지난주까지는 이제 우려감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강원도,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 돈을 못 갚는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뭐 우량한 뭐 A등급 채권들도 뭐 이제 뭐 도산에 대한 우려감들이 막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고, 그럼 거기에 이제 연결고리로 이제 금융기관들도 같이 줄도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 채권 시장을 좀 많이 어지럽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부에서 돈을 쓴 게 사실 지금 뭐 긴축하면서 돈을 막 걷어들이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얼마나 또 이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제 쓰는 그런 이제 좀 그 자금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증시 부흥을 위한 뭐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굉장히 좀 큰일 날 수 있는 상황에 좀 미리 대처하는 이제 그 급한 불을 좀 막기 위한 그런 부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건설주들 분위기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앞서서 이제 뭐 적궁 전문가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테마성 그다음에 재료성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힘을 쓰는 거지 뭐 이제 대형주들이라던가 그냥 뭐 전통적인 건설주들 이런 종목들은 아직은 좀 우리가 지켜볼 만한 시기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뉴스들은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좀 눈여겨 보시되 그러니까 시장에 좀 악재성 요소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그런 포커싱으로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뭐 앞서서 그 강조를 드렸던 것처럼 뭐 건설주들이라고 한다면은 오늘은 뭐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이 뭐 네옴시티에 이제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부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그런 재료와 이슈가 있는 종목들 거기서 나오는 순환매들 이런 거 위주로 지켜보면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지금 이슈는 급한 불을 끈 것이지 이걸 호재성으로까지 연결해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레고랜드라는 것도 우리나라의 컨텐츠라든지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정말 긍정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잘 이 채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잘 해소가 돼서 정상화됐으면 좋겠고요. 뭐 레고랜드에서는 인사할 때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레고 손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해서 인사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이게 좀 안 없어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담아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지금 오늘 두 가지 썰전 이슈 이후에 이러한 이슈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익 전략을 챙겨야 할지, 어떤 기업을 우리가 도전해봐야 할지 그 전에 또 AS 종목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전문가님들의 수익률 현황과 AS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슈팅 스타 주식설전 수익률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관리는 총 5개의 종목을 트레이딩하고 편입 종목은 5종목으로 제한합니다. 편입이 제한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총 500억 이하, 투자 주의, 환기, 관리, 경고, 위험, 주의 종목은 편입할 수 없습니다. 수익률 계산은 종목별 수익률 단순 가감하고요. 매수는 이길 지정 매수가 이하로 편입합니다. 자, 지금 현재 다크헌터 전문가님 9위에 안착해 계시고요. 보유 종목 금강철강과 STX 보유하고 계십니다. 바로 다음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다비드 전문가님 현재 2차 전지와 전기차 관련주들 모두 꽉꽉 담고 계시고요. 오늘 종목도 2차 전지 전기차 쪽일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이주연 대표님 현재 조일알미늄, KBG, 피플바이오, LS전선 아시아 다양하게 포트폴리오 보유하고 계시고요. 4종목 모두 홀딩 중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상한 김용덕 전문가님 현재 5기업을 모두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급등 랠리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신호주 대표님 지금 이렌텍 그리고 무림페이퍼, 툴젠, 샘표 모두 보유 중이신데 무림페이퍼 슈팅이 금요일 날 좀 나와줬었죠. 추가 슈팅이 나올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대원 전문가님
지금 현재 보유 기업은 2기업만 남아있죠. 에코바이오와 제주은행 약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출연해주신 적풍 전문가님,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기업 ITM 반도체 한 기업이 있고요. 원익 P&E의 급등이 놀라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골든마우스 전문가님, 이게 웬일입니까? 다시 또 2위로 치고 올라오셨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기업들이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고 A-프로만 마이너스 10%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으로 역시 오늘도 1등을 지키고 계십니다. 주대장 전문가님, 치고 빠지기 정말 잘하시고 계십니다. AD테크놀로지와 한신기계 현재 약손실, 약수익 구간으로 2종목 보유 중이십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들의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보유 기업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다비드 전문가님, 지금 현재 보유 기업 어떻게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지금 당장은 퍼포먼스가 좀 안 나와서 뭐 이제 아쉬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종목들을 좀 하나씩 체크를 해보면은 우리가 또 지금 이 종목을 제가 왜 좀 강조를 해드렸는지 충분히 좀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목들이 요즘에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순환매들이 좀 많이 나오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눌러주는 구간에서 이제 분할 매수로 이제 음봉 매수를 하는 거를 좀 선호를 하는데, 그런 좀 편입 시기의 타이밍이 좀 아쉬웠던 게 아직 좀 결과치를 좀 보여주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 세노텍이라는 종목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바닥에서 잘 튀어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시진핑 연임 이후에, 그다음에 중간 선거 전에 나올 수 있는 미중 간의 이제 갈등, 이런 부분들로 이제 좀 부각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정 구간들이 나오는 시기에는 이제 뭐 거래량이 별로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매수하기에는 또 좋은 그림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그 매수 시기들이 이렇게 좀 시초가 위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 그 설명을 듣고 매수하셨던 분들은 뭐 지금 좋은 위치에서 아래 가격에서 잘 편입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라던가 뭐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좋은 시기에서는 뭐 새로운 관심으로 이제 들어오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까지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에서 거래량 동반하면서 뭐 리튬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을 좀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엔 뭐 거래량이 없는 이런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매수할 수 있는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들을 뭐 이미 좀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타이밍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뭐 리튬 가격,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포스코 케미칼 관련된 뭐 2차 전지 호재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지금은 뭐 마이너스권에 있는 종목들, 매수가 대비 내려와 있는 종목들이 많지만 시간이 조금씩 더 지나갈수록 뭐 빨간불 전환, 그다음에 조금씩 더 키워가면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종목이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적풍 전문가님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금요일 날 뭐 원익 P&E 슈팅이 바로 나오면서 20.8% 정말 강한 상승 수익 나와 주었습니다. ITM 반도체도 이런 슈팅 보여줄 수 있을까요? 조금 느릴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전략이 좀 이렇게 좀 비겨 나갔는데, 네. 원익 P&E는 이제 원래 그런 성격의 좀 종목이고요. 요즘 아시겠지만 원익 P&E뿐 아니라 그냥 앞에 원익자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죠. 한 5개 정도 되는데 다 좋습니다. 그래서 원익 그룹주가 이번에 이제 실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원익 P&E는 제가 볼 때는 더 갈 것 같아요. 아직 여기서 끝날 주식은 아니고 뭐 22,000원, 길게 보면 뭐 25,000원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는 종목이라서 원익 P&E는 뭐 편안하게 저는 보시면 되겠다, 그 생각이 들고, 일단 수익 실현 축하드리고요. 못 파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좋은 구간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지금 제가 보유 종목이 하나밖에 없죠. 다 차익 실현 됐거나 매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ITM 반도체는 제가 왜 조금 느릴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요즘 시장의 트렌드가 중소형주 쪽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ITM은 시가총액이 6,700억 정도, 좀 잘 나갈 때 좀 1조 원 정도 가는 기업이어가지고 약간은 좀 중대형주에 속하는 종목이에요. 나쁘진 않습니다. 절대 나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흐름 자체는 전혀 이상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ITM 반도체는 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는 좀 빠르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지금부터 우리 전문가님들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어떤 기업을 준비해 주셨는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먼저 다비드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이번에도 2차 전지 전기차 쪽인가요? 네, 저는 뭐 배터리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거 한 방만 이거 섹터에 돈 들어오면은 그대로 뭐 이거 1위까지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큰 그림들을 좀 보면서 이쪽 섹터들의 충분한 그런 활약들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입니다. 역시 또 제가, 이번에도. 네,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이 종목들은 뭐 방송이든 무료 방송이든 과거부터 이제 뭐 샀다가 뭐 팔았다가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가졌었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 뭐 바닥에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그동안의 상승세를 어느 정도는 좀 보여줬었고 그다음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뭐 실적 시즌에 앞서서 2차 전지 그다음에 배터리 종목들이 추가적인 부각을 보여줄 가능성들이 크고 그다음에 대장주들이 힘을 좀 잘 써준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가는 뭐 중소형 종목이든 소형의 뭐 테마성 종목이든 테마들도 그러면 이제 2차 전지의 뭐 새로운 뭐 장비 부품주들 이런 쪽으로 이제 부는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추가 후속 흐름들을 충분히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쓰면서 분위기를 좀 잘 잡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스코 케미칼과의 또 양극재 연결고리 뭐 이런 이슈들을 좀 같이 기대를 해보기도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포스코 엠텍을 설명드리면서 제가 뭐 같이 뭐 강원에너지라던가 유일에너테크 그다음에 이제 웰크론 한텍 이렇게 이제 종목들을 좀 묶여서 탄산 리튬 가격 상승 여기에 관련된 이슈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그쪽에서도 동일한 또 모멘텀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그다음에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상한가 도전주라는 말처럼 한 방에 팍 치고 가는 그런 이제 좀 테마성 종목들은 아닌데 지금 뭐 구간에서부터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해보시면은 2차 전지 분위기와 맞물려서 충분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추후에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먼저 가까운 부근에 잡아드리면은 요 매물대에 받치고 있는 55,000원 선까지 잡아드리고요. 요 아래쪽 구간에서 나눠서 이제 분할 매수 접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지난 그 전고점이 75,500원입니다. 그래서 고점을 뚫고 더 올라가는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최종 75,000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코스모 신소재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비드 전문가님 이번에도 역시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과연 이 섹터의 종목들이 강한 상승 랠리 들어와 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가격 전략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75,000원, 손절가는 55,000원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격 전략 잘 확인해 주시고요. 이어서 바로 오늘 적풍 전문가님의 내일의 상한가 도전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기업인가요? 오늘은 지난번에 원익PN이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바로 이제 하루 이틀 안에 급등을 한번 줄 수 있는 종목을 기대됩니다. 좀 가지고 왔는데요. 예. 일단 순위가 좀 2, 3등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금 또 2등 가셨다 또 3등 가셨다 지금 그러세요. 그래서 이걸로 저는 다시 한번 또 상위권으로 치고 갈 수 있는 종목을 준비했고요. 종목명은 경동 도시가스라는 종목입니다. 도시가스. 네, 요즘에 이제 이 천연가스가 막 급락하고 있는데 왜 가스 관련주를 가져왔는가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목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하기보다는 이제 잠시 후에 진행되는 우리 또 8시 공개 방송에서 왜 이걸 제가 가져왔는지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이제 편입하실 분들은 오늘 좀 올랐어요, 주가가. 그래서 내일 잡으실 분들은 가격 전략을 좀 체크하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싶어가지고 일단 가격적인 전략은 내일 시초가 이하로 잡는 걸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아마 제 8시 공개 방송 듣고 잡으신다면은 조금 더 좋은 가격을 노리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목표가는 이전에 어제 많이 올랐었던 그 가격대 26,800원대가 어제 그 고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대 근처인 26,700원으로 저는 고점을 잡아봤고 목표가를 잡아봤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23,000원으로 이렇게 잡았는데 이 위아래 폭을 보셨겠지만은 요거는 저는 약간 단타성으로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멀리 가는 종목보다는 짧게 가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위쪽으로는 26,700원, 하단으로는 23,000원 이렇게 목표 손절가 잡고 보시면 좋겠고요. 자세한 설명을 잠시 후 공개 방송에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동 도시가스 지금 딱 양음량으로 이제 올라갈 만한 자리인데 가격 전략 시초가 이하 목표가 26,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0원 잡아주셨습니다.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자세한 얘기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인터넷 포털 검색창을 통해서 슈팅 스탁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설전 슈팅 스탁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2부 쇼미더스탁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